사람이란 믿을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가정을 하셨죠.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된 다음에 대응법이, 그러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공개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결국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우체국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정신과 전문의가 답변해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인싸, 아싸, 이제 인사이더, 아웃사이더에 대한 사연이 하나 도착했네요. 저는 친구가 정말 많아서 소위 인싸라고 하는 것을 넘은 핵인싸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을 드려야겠다고 느끼는 이유는 저는 저를 잘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샘, 질투로 인한 은따가 두려워서 제가 잘하는 것을 얘기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실제로 그랬던 경험도 있습니다. 학창시절 종교회장을 하면서 성적이 좋을 때가 있었는데, 이때는 제 장점이나 강점을 주변 친구들도 당연히 좋아하는 줄 알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좋아하고 뒤에서는 제가 의도하지 않은 말과 행동들에 대해 여러 말을 붙이고 저를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두려움을 느꼈고 그게 아직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내 장점을 상대방이 싫어하고 무시할 거야 라는 마음은 저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많다, 친구가 없다, 겉으로 보이는 결과는 정반대지만 그 원인은 내가 남과 나를 속이는 연기를 한다는 부분은 저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제가 오래전부터 고민한 부분이었고 정답을 찾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발전적인 나를 위해서, 건강한 정신을 위해서 앞서 말한 상황이라면 어떤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좋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한 단어로 정리를 하면 트라우마죠.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에 난 상처는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난 상처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상처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는 분도 많으시고, 상처가 났더라도 이걸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좀 요원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내가 받은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해볼게요. 상황을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전에 내 장점에 대해서 이제 편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이제 뒤에서 험담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신 거고,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험담할까봐,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로 좋은 사람인 척 연기를 하셨고, 그 결과가 지금은 핵인싸가 되셨네요.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이제 본인은 그 사람에게서 안정감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오류가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을 만들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모두 좋은 사람일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앞에서 욕을 하고 내 뒤에서 동시에 욕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내 뒤에서만 욕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던 사람 중, 특히 이제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 뒤에서만 욕을 한다고 했을 때 나는 당연히 상처를 받겠죠.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이제 한 가지 가정을 하셨어요. 사람이란 믿을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가정을 하셨죠.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된 다음에 대응법이, 그러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공개하지 않는다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정과 대응법이 상황을 점점 악순환을 시킵니다. 이제 사람은 늘 시도를 해보고 그 시도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지금은 상대방에게 내 장점이나 강점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믿음이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되지 않아요. 내가 강점을 100명한테 공개를 했는데 이 중에서 5명이 내 뒤에서 욕을 한다면 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죠. 학창시절에는 내 주변에 내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만 성인이 된 뒤에 내가 100명한테 실험을 해보니까 그 중에 95명은 큰 무리 없이 받아들이더라. 그리고 5명이 뒤에서 욕을 하더라. 그러면 학창시절에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필 그 5명 중에 일부였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비난할, 마음속으로 비난할 가능성이 5%니까 이 정도 선에서 조절해서 얘기하면 되겠다가 돼요. 그런데 애초에 그런 내가 가진 장점이나 강점을 있는 그대로 말하려는 시도를 피했기 때문에 학창시절에 가졌던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믿음이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결국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믿는, 그리고 내가 믿는 사람들에게 장점이나 강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하시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 사람의 감정이 기쁠지 우울할지 질투할지 화낼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가능하시다면은 점수로 적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성적이 잘 나온 걸 자랑하면은 상이 같이 기뻐를 하는 게 10점 만점에 7점, 그리고 질투하는 게 10점 만점에 3점, 뭐 분노하는 게 10점 만점에 1점 정도다. 이렇게 미리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기하시고 이제 조심스럽게 상대방 기분이 어떤지 파악을 하는 거죠. 정말 친한 분이라면은 아예 대놓고 물어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질문자분의 단계에서는 아예 대놓고 물어보기엔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대답을 들은 뒤 그 사람의 반응을 확인하면은 본인이 미리 예측했던 점수와 실제 그 사람 반응 이후의 점수가 이제 비교가 됩니다. 이 두 점수를 비교를 해보면은 내 예상보다 더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적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포인트는 내 예상과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 말은 내 예상이 늘 옳지 않다는 얘기고 내가 기존에 가졌던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그 굳건한 믿음을 깨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는 다시 사람들에게 내 장점이나 강점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시작하셔야 될 때고 점수나 미리 예측하는 객관화 작업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예측하고 있는 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셔야 돼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신 뒤에는 조금 더 이런 시도를 하시는 게 편해지실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시도를 하시고 몇 번에 성공을 하시고 성공한 만큼 좋은 친구들을 찾아내시겠죠. 그리고 또 실패도 하실 거예요. 실패하지만 실패한 친구는 이제 좋은 친구들에 비해서 확실히 그 명수가 적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을 확보를 하신다면은 지금보다는 사람을 만날 때 훨씬 더 불안함 없이 만나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질문자분이 원하시는 정신적인 건강도 찾으실 수 있겠죠. 오늘 사연은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